전일 특징주 금일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과 함께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릴게요.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네.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특히나 증권, 유통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강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전거래일 특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증권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많이 올랐었죠. 네. 이렇게 전체 장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업종 상승률 1위였습니다. 4%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모든 업종이 모든 그 종목이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빠진 건 이제 하나증권 정도만 빠졌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두나무 테마 때문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라고 이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조금 많이 못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제 상승률을 좀 높였었던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들이 계속 지금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삼성증권이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933억, 작년에 비해서 한 17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리테일의 이제 위탁 관련 수수료가 2,400억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 쪽도 55% 성장하는 전반적으로 그 증권 관련돼서 다 수익이 좋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삼성증권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이제 4,191억 해서 작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이제 성적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그 증권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대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12억으로 해서 67% 정도 올랐고요. 네. 하이투자증권도 352억 해서 125%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탁 영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위탁 매매 수수료가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동학개미를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관련 이제 수수료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올 1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IPO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매매 수수료나 특히 IB 쪽에서도 이제 비교적 영업이 잘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올라간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탁 관련된 쪽 이제 매매가 좀 비중이 좀 높았었던 회사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타나 한양증권, 키움증권 같이 이제 위탁 매매 쪽이 조금 좋았었던 그런 이제 증권사들이 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 증가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네. 19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네, 그 분기별로 이제 거래 대금을 이제 지수화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19년도 1분기에 100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3분기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 318, 그러니까 정도 됐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3.6배 정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위탁 관련 수수료도 상당히 증가를 했다. 그러면 따라서 이제 증권회사의 그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수 관련돼서 증권주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전부 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코스피가 전일에 1.63%나 뛰었죠. 지난달 20일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었고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일대일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이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증권주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봐야 될 텐데요. 이런 네.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특히나 관심 가져올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어저께 좀 나빴기 때문에 네.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에 또 오늘은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에 대한 이제 지수 변동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거 관련돼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하나 골라왔습니다. 종목은 이 SKC라는 종목입니다.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네, 예, 이야기가 그렇죠. 네,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뭐 상당히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편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 SKC 그래요? 관련돼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SKC 하면 뭐 동박 관련된 업체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동박 관련 쪽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석유화학이나 뭐 전기, 뭐 전자재료 관련 쪽으로 좀 더 비중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회사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인더스트리 소재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필름을 만들었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일 많습니다. 한 42% 정도 되고 화학이 한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이제 동박 관련 부분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한 14%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 테마가 이제 주테마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그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 SKC도 움직임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좀 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7,846억, 작년보다 한 2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818억, 그다음에 17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을 호조가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석유화학 관련 분야가 상당히 실적이 호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석유화학은 뭐 SKC뿐만 아니라 지금 업황 전체적으로 상당히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SKC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호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5% 정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관련돼서 PG라는 이제 폴리우레탄 원료가 있습니다. 네. 이 원료의 생산 관련된 주 생산하는 회사인데 관련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조금 올 초에 그 생산 조업 중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실적이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박 관련돼서 그 계열사인 SK 넥실리스가 실적이 상당히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는 1,420억으로 해서 분기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실적을 호조로 이끈 견인을 했던 그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 공장을 뭐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분야도 업황이 뭐 하반기까지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MSCI의 이제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니까요. 뭐 편입을 보통 한다 하면 편입일 발표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5% 이상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SKC에 원래 갖고 있었던 뭐 밸류 이외에 추가적으로도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C 알려주셨는데 작가님이 목표 주가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네. 좀 궁금해서요. 네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목표 주가는 뭐 지금 한 16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뭐 지금 한 16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부 증권사에서 뭐 지금 17만 원 넘게 18만 원 가까이 뭐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쉬어가기 때문에 조금 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 이상의 뭐 밸류는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앞서 조금 언급했듯이 어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네.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또 많이 쏠리고 네, 있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투자 전략은 뭐 전일 뭐 우리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일단 투자 심리는 뭐 좋긴 하지만 미국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됐다라는 게 어떻게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내 증시도 일단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어저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뭐 1조 1,000억 정도의 이제 매도를 이제 보였었는데요. 일단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 비중이 오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하고는 있는데 뭐 국내 시장 자체는 뭐 미국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었지만 국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장 초반에 조금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